안녕하세요. 신숙이 논팽이 신숙이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유튜브를 너무 오래 안 했고요. 이게 오늘 제가 보니까 100차 신숙이 논팽인데 아마 이게 제가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안 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바쁘고 사실은 저는 할 말을 다 했고 또 반복해서 말했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한 말에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반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우리 기대와 반대로 무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철수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이 안철수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결국은 안철수, 이준석, 이재명 간의 세 사람의 어떤 게임이다. 일부러 했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던 게임이니까 이 게임의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할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안철수와 이준석을 보세요. 저는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전산적으로 굉장히 백신을 개발한 컴퓨터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준석도 하버드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는 자기가 부정선거는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있지만은 어떤 부정선거를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이준석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왜 안철수가 단일화를 거부할까? 저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이재명이가 이것은 제 의혹입니다. 적게는 2%, 많게는 5% 세팅해 놓은 것을 이미 알고 지금 이대로 가면 그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거기 베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베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딜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국제 정치 외교적 배경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면 2019년도 10월에 중국 우한에서 군사 월드 게임이 있었어요. 그 군사 월드 게임에 100나라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게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코비드가 시작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클린 브룩이라는 독일 배구 선수가 거기서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그 선수 말고 여러 선수들이 이제 코비드를 호소를 했거든요. 그해 2019년 12월에 호주에 왕리지잉이라는 스파이가 와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그 폭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곧 대만하고 한국하고 미국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 선거를 개입하려고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 폭로를 했어요. 또 그해 2019년 9월에 미국에 또 덩징웨이라는 중국 스파이가 가가지고 한 7,000장 되는 문건을 갖고 트럼프에게 이 중국의 이런 계략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 지금 호주 60minutes라는 이 방송에 TV 방송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다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서도 중공의 컴퓨터 해킹도 있고 요인 암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고 타이완은 차이잉이 참 똑똑해가지고 이 국제조사단을 부른 거예요. 국제조사단을 불러가 1월달에 2020년 1월달에 다행히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 국제조사단은 United Nations Electoral Needs Assessment라 해가지고 이걸 불렀는데 저도 사실은 이 국제조사단을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15 때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방비를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이걸 알고 선거 중립 내각을 주장을 했는데 뭔가 내부의 국힘 내부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걸 관철을 못하고 결국은 지고 말았죠. 지고 말았고 그 뒤에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하고 6.18 재검 이후에 나오면서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법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겁이 나가지고 해외 동포들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도 편지를 제가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이걸 알고 2018년 8월에 9월에 외세 방지 행정 명령까지 때렸잖아요. 때려서 외국에서 선거 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 등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합주 일개주에서 한국과 똑같은 사전투표에서 부정부실 불법 선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고 말았죠. 트럼프에 뭐 그런 같은 인파가 모이고 410석이 사실은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는데 215석으로 결국 지게 됐거든요. 이 뭐 윤석열 후보 뭐 그런 같은 인파 아무리 모여도 결국은 이 지금 디지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쟁에서 이 디지털 마인드가 없으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힘 지도자, 야당 지도자에게 이 부정선거를 대비를 하라고 미리 엄청나게 많은 편지도 보내고 호소문도 보내고 성명서도 쓰고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방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2021년 10월 27일 김영삼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가지고 뜬금없이 윤석열 후보가 선거 중립 내각을 발표한댔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 후보가 황교안 대표가 한 실수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힘 내에 뭔가 이런 부정선거 부인 세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그 다음에 후보 경선 때 10명인가 13명인가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 후보들이 다 모여서 이 부정선거 방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발표하면 국힘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뭐 중도 때문에 얘기 못한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없다고 하고 음모론을 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처럼 국제조사단이라고 또 불러오라고 제가 반기문 총장에게도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도 안 오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국제조사단을 부르려고 하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뭐 외무성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페이지 리포트는 내가 다 쓰겠다. 사인만 해달라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똑같은 이런 선거 부정으로 자기가 탄핵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연계해가지고 타이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인가 이걸 좀 이 회의를 화상회의라도 열고 방문이라도 하라고 제가 편지까지 다 써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뭔가 국힘 내에 부정선거 부인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준석 하태경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했지만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하도 부정선거 하니까 국힘 내에서 약간은 이제 공명선거 안심투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조금 했죠. 하고 이번에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이 중앙선거관리인이 가가지고 QR코드 불법, 그 다음에 선거관리인 도장 찍어 나오는 거 불법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성사를 못했잖아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한국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 선거 부정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586 주사파들이
이 선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과학이다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라는 지금 민주 세력하고 반민주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전쟁인데 꼭 마치 그 선조 때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에서는 조총을 갖고 싸우고 우리나라는 화살과 싸웠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 한번 보세요. 이 제가 볼 때는 양정철은 이거는 제 의혹입니다. 부정선거를 총괄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쭉 보세요. 2007월 달에 이 양정철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었잖아요. 10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력을 체결한다고 중국 갔잖아요. 그게 7월 달이에요. 2019년. 그리고 10월 달에 그 밀리터리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발생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번지기 시작한 게 2020년 초에 1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정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10년간 선거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 여론조사를 분석했대요. 분석해가지고, 투표 구분을 하고 기본 모델을 다 작성한 사람이 이 최정목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로이 김하고 그 누굽니까 그 BJ 톨 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한석 있죠. 전 서울시장 그 박원순 비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최정목이가 만들어 놓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표결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예측하고 어떤 사람이 민주당 골수분자인지 아니면 중도인지 이런 그 유권자 성향을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핵심 지수, 타겟 지수, 부동표 등을 다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고한석이다. 그 다음에 이건영이 그 뒤에 그 사전투표 보선값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그대로 4.15 선거 때 됐잖아요. 그리고 그 180석을 누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유시민이가. 그런데 이 사실은 180석을 누가 얘기는 했느냐면 그 좌파였던 최상천 교수라고 대구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골수 좌파였는데 그 누굽니까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살 사건을 보면서 이 완전히 좌파들의 그 너무나 악랄한 행동을 보고 이 우파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옮겨오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이 여론조사 2019년도 말에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전부 철저히 분석을 한 거예요.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180석으로 이긴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하고 한털이 이미 서로 이상한 공모를 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한털은 이 한털 시스템에 이미 적재 함수가 후보자 하나에 한 사람이 표를 하나 받고 다른 후보가 하나밖에 안 돼 있고 한 후보가 하나 받을 때 다른 후보는 여러 개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한틀 시스템하고 중앙선관위가 특허를 같이 내고 그 특허 낸 이후에 바로 공개 입찰을 하고 한틀이 저절로 되겠죠. 특허까지 냈으니까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고 또 하태경하고 고한석은 빅데이터 전문으로 SK 들어가서 중국에서 서로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그 뒤에 같이 사회단체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대충 걸리죠. 그림이 대충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최정목이가 2021년 3월 7일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진보가 보수를 앞선다. 내년 대선, 그러니까 상부 대선이죠. 최소 2%, 최대 5% 앞서 이길 걸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최정목이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지금 바이든 30%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리스트 전부 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폭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지금 큰 여러 가지 문제 사이가 있죠. 북한 김정일 마찬가지죠. 지금 전부 좌파 극좌파들이 지금 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 진보가 보수를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잠적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얼마 전에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이대로 가면 5%로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5%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건영이 최근에 말하기를 자기가 결코 단언하는데 이번에 야당이 진다. 왜? 김건희 주가 조작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하고 지금 단일 후보가 무산된 것은 여기에 하나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당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김건희 여사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단일화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겼다 하고 여론 조작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중간 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저렇게 배팅을 하고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디지털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디지털 부정선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선거 중립 내각을 주장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을 또 하세요. 또 하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세요. 여러 야당들이 지금 경선할 때 야당들이 지금 이게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모여서 대국민 성명서를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라고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거 이 패배가 일어난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선거 부정이 있음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다시 만약에 졌을 경우에 다시 어떻게 해볼 그런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철수 대신에 한교안, 김경재, 조원진 이런 사람들과 단일화 하도록 노력하세요. 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세요. 윤석열 후보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독려하지 마세요. 사전투표 독려 안 해도 우리 해외 동포 아니면 이 시민들 지금 얼마든지 투표하려고 지금 다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되도록 하라. 본투표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본투표에서 하라 하시고 사전투표 독려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부정 선거 소송 있는 거 건수 하나 끄집어내가 터뜨리세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 전부 다 잡아내가 보내놨잖아요.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 QR코드,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기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 이거 가지고 대국민 성명서를 왜 발표를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하나의 동조자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부정은 이 투표 분류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투표 분류기가 지금 한 사람 윤석열 후보 하나 할 때 윤석열 후보 하나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발이 한 100묶음 다발이 나오면 그걸 옛날에는 뭐 계산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나 많은 자원봉사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수개표죠. 이게 수개표 아닌 수개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5% 이상 이겨서 보수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 느낌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보수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을 해주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